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5월 첫째 주 아주 긴 연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연휴를 보내러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마인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을 만납니다. 나름 이쪽 경제에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시면 이제 막 뭐 뉴스도 많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부들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정말 부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거를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시는 거를 보면요. 제가 모르는 단어들도 막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그분이 훨씬 저보다 더 큰 부자고 더 많은 투자를 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정말 이 투자와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데 투자와는 관련되지 않은 이상한 거를 하면 돈 버는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돈을 벌려면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저도 이거에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돈을 벌려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걸 이제 뭐 단어로 얘기하면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투자 어떤 방식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어떤 그런 문서나 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국가 정세, 뭐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계속 자기가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제학 박사님들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다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뭐 집이 없는 분들도 있고 저번에 경제부총리였나요? 그분은 사기도 당하셨던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런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 박사신가 한데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일반인 분들은 경제학을 배우듯이 막 파고듭니다. 옛날 경제의 과거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돌아가는 이 경제의 어떤 그런 방식은 전혀 모르시더라. 그러니까 돈 버는 거와는 상관없는 공부를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주식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는 접근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주식은 국가적이고 부동산 투자는 되게 지역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은 회사와 관계없이 오르고 내리고 막 합니다. 최근에 뭐 대선이라 대선 테마주 해서 뭐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막 하죠. 특히 뭐 안철수 후보의 그 안랩 V3 만드는 회사가 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 회사가 뭐 3달 전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이나 회사 규모나 어떤 경영 계획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내 회사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냥 제조업 회사인데 예를 들어 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갑자기 우리 회사가 막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대로 우리 회사는 뭐 바뀐 거 없는데 어떤 국가적인 어떤 다른 호재 때문에 갑자기 뭐 동반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한다라는 분들은 항상 이 회사를 파고드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국가적인 어떤 호재나 악재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 어떤 유럽, 일본 같이 어떤 큰 경제 규모의 국가들에서 어떤 변화들, 뭐 국제 정세, 세계 경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더 따집니다. 왜냐하면
내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바뀌지만 그런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의 흐름은 막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내 회사,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뭔가 큰 흐름을 보지 않으면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제학, 뭔가 국가 경제, 세계 경제를 예측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거제도가 많이 힘듭니다. 울산 쪽도 좀 힘들어졌죠. 조선업이 힘들어지면서 울산도 그렇고 거제도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막 휘청휘청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가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경매 물건들도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IMF 때, 뭐 금융위기 때 이럴 때도 반대로 전 나라는 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제도 뭐 이런 데는 아주 장사가 또 잘 됐습니다. 경기도 좋았고요. 왜 그러냐? 그 동네에 있는 어떤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벌면 그 돈이 그 인근 상권이나 어떤 그런 아파트 쪽으로 흘러갑니다. 집도 사야 되고 뭐 술도 먹고 밥도 먹죠. 그러면 그쪽 상권에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랑은 뭐 상관없고 당장 우리 가게에 와서 밥을 많이 먹으면 매출이 일어나죠.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상가 주인들도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 나라가 뭐 분양으로 난리죠. 그리고 뭐 몇 년 전, 뭐 3, 4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오르는 동네만 오릅니다. 우리 집은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주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보다는 어떤 그 지역의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시에 갑자기 옆에 산업단지가 생겨서 공장들이 막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죠? 와서 월급을 받고 밥을 먹고 집을 구하고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기 때문이죠. 자, 거꾸로 국가는 막 잘 나가고 호황이어도 우리 도시에 잘 있던 회사가 갑자기 해외로 이전한다든지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면 도시가 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내 회사가 잘 안 돼도 가격이 막 오르기도 해요. 근데 부동산은 다른 데가 다 올라도 내 상가의 월세가 떨어지기도 한다. 자, 내 상가에 있는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어도 나는 월세 못 받습니다. 주식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부동산은 아주 지역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건물에 있는 세입자가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지만 저는 제 상가에 있는 세입자만 신경을 씁니다. 제 상가에 있는 세입자가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제 상가에 있는 세입자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월세를 저한테 잘 주면 국가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고 한들 저는 걱정이 없는 거죠. 제 상가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식 공부를 오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많이 한 분들,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주식 투자를 장기간 해본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고방식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부동산 투자랑은 잘 안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주 지역적으로 봐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건물이 있는 사거리만 잘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서울 강남에 상가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상가로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부산 사람들이 강남에 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진 않죠.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 갑자기 강남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당일치기로 집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는 사람들은 아주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죠. 그러니까 그 상권만 분석하면 되는 건데 뭔가 국가적인 어떤 뭐 세계적인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면 잘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거를 따져야 되겠죠. 큰 흐름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IMF 때는 거제도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IMF를 잊고 살았죠. IMF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산 그런 동네죠. 근데 지금은
다른데 막 다 호재라고 뭐 분양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거제도는 지금 뭐 집들이 다 경매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 거죠. 지역적으로 다르다. 부동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뭐 분양 같은 거 잘못 받아가지고 고생들을 하시죠. 뭐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투자 경험입니다. 이 투자 경험이 생겨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지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기의 마인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뚱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투자 경험이라는 게 정말 부동산에서는 아주 크다라고 제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은 경험을 함으로써 아주 많이 배웁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사람 상대. 주식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죠. 주식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호재와 악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죠. 재무제표 가지고.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책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 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그게 보이거든요. 빌라를 살 때는 17평짜리를 사고 뭐 방이 2개짜리를 사면 뭐 돈을 법니다 라는 지식이 있더라도 그거를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해봤더니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 동네는 그런 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나 보다. 실제로 중개사들도 그런 사람들보단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집인데 그래서 너네 집은 인기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하면은 잘 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는 내가 산 물건이 인기가 많기도 하거든요. 어떤 지역적으로 다 사람들의 구성 그런 비율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캐치를 해내려면은 경험들이 좀 쌓여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마인드가 점점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처음에 아파트 살 때는 진짜 손을 덜덜 떨면서 돈을 입금을 했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몇 번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사기당하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 마인드도 강해지고 무뎌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상대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되고 손이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중개사들 상대할 때 중개사가 무섭고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저자세가 되고 또 뭐 윗집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막 걱정에 막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하다 보면 무뎌지고 점점 잘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내가 과거의 마인드로는 덤비지 못했던 물건들에도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빌라나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은 상가 투자를 엄두를 못 냅니다. 상가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 월세 받고 이런 거는 상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투자를 해봐야지 상가를 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가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아파트 투자도 안 해보고 빌라 투자도 안 해보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그냥 뭐 막 질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막 지르기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에 규모가 커서 인생이 휘청휘청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투자 마인드가 점점 강해질수록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같은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남들이 보기에는 좀 꺼려하는 것도 나는 사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이 좋아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싫어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학을 배우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투자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싫어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왜 올라가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파트를 싫어하기도 하겠죠. 앞으로 뭐 500년, 1000년 계속 아파트만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그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는 투자를 해봐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작은 거라도 하셔야 된다. 내가 돈이 없으면 인천에 반지하 빵이라도 사가지고 월세도 줘보시고 수리도 해보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사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들을 쌓아야지 내가 점점 더 이 생각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책만 드립다 보고 뭐 영상만 보고 뭐 공부를 하고 세미나 참가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작은 거를 투자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거 못합니다. 작은 거에서 돈 못 벌어본 사람은 절대 큰 거에서 돈을 못 벌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는 거,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쪽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에 있어요. 그런 거는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막 경제학자 분들이 집값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앞으로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분이 그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봤냐?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돈을 벌어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자기가 잘 읽은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앞으로 일반인들이 이 심리 상태가 변해가고 사고방식이 변해가는 거를 자기가 캐치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폭락이 온다고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책만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걸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판단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폭락한다고 하는데도 막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막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경험을 쌓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귀동냥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험을 안 하고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당장 내가 내일 나가서 늑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사냥꾼한테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냥을 잘하는 법이라고 해서 논문 쓴 박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당연히 사냥꾼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당장 내일 나가서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투자자는 실전을 뛰는 사람이죠. 근데 저기 멀리 이 현실 투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학자들한테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의 사고방식을 읽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2017년 5월에 이 일반인들이 좋다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싫다고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경제입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도 보고 국제 정세도 보고 좋아요. 뭐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금리도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안 따져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 따지고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뭐 DSR이니 뭐가 어떻게 바뀌니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부동산을 하나 사보세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작은 걸 사세요. 전 경험이 없는데요. 작은 거 사시면 됩니다. 작은 거라는 거는 자기에 따라 다르겠죠. 인천에 가면 5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빌라들 많이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빌라들도 있고요. 뭐 인천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다 보면 작은 물건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 사람 살고 전세 주고 월세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거 한 방을 해가지고 큰 돈 벌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안 되는데 큰 돈 벌고 싶고 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사기당합니다. 대부분. 마인드가 작으신 분들,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작은 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 뭐 투자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큰 거에 도전했다가는 사기를 당하든지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하면서 같이 경제 공부를 계속 병행하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계속 하는 분들은 결국에 부자가 되는 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휴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푹 쉬실 분들 많죠. 어디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기회에 특히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이럴 때 기초 지식도 좀 많이 좀 쌓으시고 한번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물건들, 투자할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경험을 좀 쌓아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조금 싼 동네를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싼 동네들은 있습니다. 경험을 쌓으려고 한번 해보시고 이 연휴도 그 경험을 쌓기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제로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몇몇 분이라도 사고방식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